태풍 흰남노가 최고 505mm 물폭탄을 쏟아붓자 포항의 하천들은 순식간에 범람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도로 곳곳이 끊기거나 통제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슈퍼 태풍 흰남노가 경북 포항을 관통했던 바로 그날. 아무도 냉천이 범람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제철소에서는 길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물살 때문에 소방차가 제가 밟는 대로 나가지도 않고요. 약간 떠내려가서 가는 느낌이라. 공장 내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설비 대부분이 절반 이상 잠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을 망연자실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희망국 양기였는데 정말로 답답하고 막 와, 정말 눈물 나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세운 회사고 공장이고 한데 결국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멈춰야만 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참 야속한 아침입니다. 범람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10수 미터 깊이까지 물과 토사가 가득 찼던 공장 안은 최대 2.5m까지 차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힘차게 돌아가야 할 설비들은 물살에 쏠려나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구겨졌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참혹한 현장. 도금 공장에서는 폭발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포항제철소는 물에 잠겨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긴급 복구 회의가 이어지며 곧장 대책 마련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도 잊은 채 하루 평균 만여 명이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냉천 범람으로 밀려든 쓰레기까지 뒤엉켜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죠. 그 시각 삼고로 운전실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로 내부의 샘물이 생성이 되더라도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사고 냉입인데 그게 오래 걸릴 때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복구하는 데까지. 쇳물 배출에 실패한다면 고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 휴풍에 들어갔던 삼고로가 냉천 범람 4일 만에 재가동에 성공하면서 희망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강과 연주, 사고로, 이고로 모두 살아났습니다.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집념과 간절함이 제철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제품들은 언제쯤 아변을 거쳐 정상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곳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냉천 범람의 참혹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좀 처참하죠. 처참하죠. 그러니까 네. 바이엘로 생진에 들어보기 힘든데. 네. 어디부터 손을 댈 수 있을까? 여기 지금 복구가 가능하긴 한 걸까? 다 잠겼죠. 그러니까 여기 거의 여기까지 잠겼으니까. 포항제철소에 지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광양에서도 모두가 내일처럼 달려왔습니다. 고되고 힘든 작업 속에서도
함께 일궈온 일터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구에 대한 의지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과 소방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고마운 손길들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이 열연은 여전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바닥까지 모두 뜯어내야 하죠. 변압기도 철거해야 합니다. 공장 하나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 같습니다. 육중한 무게의 변압기를 철거하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설치만큼이나 까다롭고 복잡한 일. 하지만 복구를 위해선 모두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과정입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열연 공장은 오늘 바닥에 깔린 내화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시 가동될 그날을 그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들. 내화물들도 다 이제 분해해서 소출하고요. 바닥에 내화물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열로를 다시 달구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후판 공장에 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열로 가동 테스트 작업이 있는 날, 공장 전체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점화의 날이 밝았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소방차까지 대기했습니다. 막바지 점검의 한창인 직원들 모습에 긴장감과 비장함까지 전해집니다. 그 질소를 투입하는 과정 중에 아마 내부의 압력 변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봉변에 차있던 물이 좀 오버플로우가 됐거든요. 가동 예정 시간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정비를 이어갑니다. 드디어 약속된 순간. 넘어가세요. 일단 두 개 저마다 확인됐습니다. 네. 냉천 범람 이후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공장 가동하고 불 붙일 때 그 선배님들이 감격했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을 좀 미화해서 조금 느낀 감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잘하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나요? 식사하죠. 이제 밥 생각이 나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날. 네. 오늘 밥 안 먹어도 배우러 진짜. 이열연 공장에 전소된 전기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실 메인 모터 드라이브가 입고되는 날, 인도 철강사 JSW가 사용하려고 제작 중이던 설비를 긴급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문 제작하려면 통상 1년이 넘게 소요되는 핵심 설비. 덕분에 복구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량이 총결집된 기술력으로 누구도 예상 못했던 메인 모터까지 수리됐으니 다시 튼튼한 두 팔과 다리가 생긴 셈입니다. 이제 힘차게 뛸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선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열로 점화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특수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해 파공 부위를 찾아보는데요. 오랜 노하우 덕에 하루 만에 파공 부위를 발견해냈습니다. 이제 보수 작업만 잘 마무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다시 가열로 점화를 시도합니다. 만반의 대비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오늘이 더욱 기대됩니다. 다행히도 재점화 성공입니다. 냉천 피해 2달 만에 삼선제 공장에서도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굉장히 정겨운 소리입니다. 이게 저희 공장 항상 이 소리가 났었거든요. 이 소리가 안 나는 게 좀 이상한 거고.
12월 재가동을 목표로 달려가는 이열연 공장. 2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고쳐서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80일여 만에 저 가열로 내화물을 완전히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냉천 범람 후 꼭 100일이 되는 날, 이열연 공장이 재가동을 이뤄냈습니다. 포스코의 모든 명장과 엔지니어, 조업과 정비 직원들의 지난 50년간 축적된 기술력이 이열연 공장의 재점화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 정말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차창 나가니까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용융 도금 공장과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까지 재가동을 시작하며 17개 공장 모두가 135일 만에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135일의 시련은 135일의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135일의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순식간에 회의장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50년간 겪었던 가장 큰 누군가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포기가 나올 거라고도 했죠. 하지만 포스코는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135일 만에 기적을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35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흘린 땀방울들로 제철소 샘물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어 온 시간은 전 제품 생산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기적의 복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의 우리는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진 포스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갈 포스코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